고향 한창훈 단편 소설. 부부가 섬에 들어온 건 넉 달 전이었다. 경기도 얼음에서 이어온 수도권 생활을 청산하고 남해 바다 멀리 떨어진 오래도록 비어있던 남편의 본가로 찾아 들어온 것이다. 그 집은 최후의 보루였고 육지 생활 청산의 말 못할 사정은 부부만의 비밀로 유지되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지만 어쨌든 여생을 자연과 함께 보내겠다는 보편적인 선택으로 주변에서 스스로도 받아들여졌다. 고향이니까. 처음 한 것은 사랑방 도배였다. 장판도 새로 깔았다. 안방에는 단수라고 불렀던 유리창 달린 서랍장, 장롱, 동백나무, 괴목 탁자 따위가 가득 들어있어서 치우기에 벅찼다. 더군다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들에 대한 기억은 있으나 아름다운 추억까지는 아니었다. 그가 기억하는 집구석이란 늘 암울했다. 아버지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비루했으니 자식들도 다르지 못했다.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섬을 뜨면서 마음도 함께 떠난 이유였다. 그 물건들이 그런 과거를 확인해 주어서 안방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다. 한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다. 장판 주변과 벽에 습기가 차더니 하루가 다르게 영역을 넓혀나가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냄새도 심했다. 남편은 가두리 양식장으로 일을 나갔기 때문에 밤에만 그랬지만 아내는 진종일 그 냄새를 맡아야 했다. 재차 도배지를 사온 부부는 그저 너무 오래 비워놓은 탓이려니 했다. 그러나 상황은 똑같이 되풀이되었다. 다시 한 달 뒤 도배를 또 해야 했다. 3, 4일만 지나면 괴는 물기와 피어나는 곰팡이를 보면서 남편은 속이 상했다. 고향집이라고 돌아왔는데 따뜻한 환대라고는 없는 거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집을 나서면 만나게 되는 푸른 바다와 내리쬐는 화사한 햇살에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맘이라도 편하게 살겠군 했던 기대도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다. 되풀이되는 방의 거부 때문에 잠이 편안치 않았다. 꿈을 꾸었다 하면 귀신 종류로 분류해야 마땅할 것들이 나타났고 쉬 사라지지 않았다. 올라타서 목을 죄는 사람 형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숨가쁘게 깨었고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 잠자리가 불편하니 아침이 개운하지 않았고 저녁 시간도 반갑지 않았다.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부부는 공기 맑은 섬에 돌아온 지 몇 달 만에 육지 몇 년치만큼 늙어버린 얼굴이 됐다. 주변서는 수맥을 운운했다.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단어이긴 했다. 그것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수맥의 나쁜 기운이 집안의 운명으로 이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고개를 저으며 수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자신에게 항변했다. 설사 수맥이 흐른다 하더라도 가두리 양식장에서 아예 먹고 자는 다른 직원이나 몇 달씩 배에서만 사는 선원들은 그렇다면 수맥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바닷물을 깔고 자는 셈인데 그들 인생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변에 따지기도 했다. 곤란은 계속되었다. 부부가 서로의 얼굴에서
커다란 다크서클을 발견한 날 남편은 충동적으로 이불과 장판을 걷어냈다. 역시나 그들이 몸을 눕혔던 곳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그는 시멘트 바닥을 노려보다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집구석 정체성에 대한 반감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달려가 곡괭이를 가져온 다음 아버지 묘를 파내듯 내리 찍었다. 조금은 우습게도 곡괭이질 한 번에 허무하게 깨졌는데 그 두께가 몹시 얇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몹시 오래된 장판이 있었다. 그것은 더욱 축축했다. 남편은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존재의 외투를 벗기듯 조심스럽게 그것도 걷어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독한 냄새를 풍기는 시커멓게 변한 판자들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 한 번 문을 열고 들어간 이상 도중에 돌아 나오지 못한다. 판자 아래 장판이 또 나왔다. 그는 갸우뚱했다. 직접 방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단 말인가. 그 장판은 거의 삭아서 손을 대는 순간 가루처럼 부서졌다. 그리고 뜻밖에도 판자보다 심하게 썩어가는 두툼한 나무판이 등장했다. 냄새는 더욱 심하게 피어올랐고 사이사이 구멍난 곳으로는 형체가 불분명한 공간이 얼핏 보였다. 저 아래에 뭐가 있는 거야? 무서워 죽겠어. 지켜보던 아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들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지금까지 걷어낸 것만으로도 그들의 잠자리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다. 나무판 아래 무엇가 있을까? 돌아가는 꼴로 봐서 시체가 들어있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형국이었다. 그는 잠시 꿈에서 보았던 귀신 형상들과 자신의 가족 친지 중에 행불이 있는지 따져보기까지 했지만 시체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했다. 시체 대신 상상 이상의 것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게 무엇든 집안 무기력의 근원이 거기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아내의 재질을 무릅쓰며 재차 뛰어들어갔다. 다시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다. 그는 숨을 참아가며 동시에 씩씩거리며 썩은 나무판을 드러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 그의 눈 아래로 무언가 나타났다. 그것은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 신발을 덮을 정도로 고여있는 물과 오래 묵은 공기 외에는 단지 비어있는 공간. 사람 하나 간신히 누울 수 있을 크기인. 그날 밤 그는 늙은 고모에게 10몇 년 만에 전화를 걸었고 이런 대답을 들었다. 거기 네 할애비가 여순 사건 때 숨어있던 곳이다. 밤에 한 번씩 밥 넣어주고 똥오줌 치웠는데 밀고 한 놈이 있어서 결국 잡혀갔었지. 무인도로 끌려가 생목숨 수장당했으니 쉬쉬한 거지. 우리가 연자 걸려 평생 숨소리도 못 내고 살았던 게 그거 아니냐. 그날 밤 안방 구석으로 잠자리를 옮긴 그는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잠들지 못했다. 고향은 그런 곳이었다.